어디까지 풀어질까? 이것도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20 며칠 날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씩 퀀텀 정보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조선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한미 협상 분야의 원전 분야가 들어갈 것 같은데 두산에너지 기준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해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9월 초 중반, 적어도 10월 초까지는 소위 내러티브가 발동되는 시즌입니다. 지난주 하나 필리조선소가 첫 상선 건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가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조선 업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 조선주 그가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랠리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조선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다가 뭐냐면은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지금.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거죠. 지금 오른 주가를 미국의 이런 마스카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 관세 타결되기 이전의 논리는 뭐였냐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3분기 중에 LNG선 발주가 나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트리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기다리고는 중이고요. 마스카 프로젝트가 같이 엮이면서 그리고 일정 면으로 봤을 때 아마도 20 며칠 날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일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현장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조선주가 크게 부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도 오르긴 올랐는데 또 흔들릴 때 많이 흔들려요. 조선주도 또 올랐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으면 그런 거고 러프한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군함 MRO잖아요. 이 MRO는 한국에서 진행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 지원 그리고 정비 지원이 계속 되니까 한국에서 MRO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우리 쪽으로 발주가 충분히 초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장 지금 뭐 추가적으로는 뭐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그런 걸 당연히 방지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일단 조선소 하나 건립되는데 꽤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물론 우리 질문의 내용처럼 필리조선소의 첫 사업을 이제 떠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미 시작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용인되려면은 추가적으로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LNG선 발주라든지 혹은 MRO 프로젝트가 하나씩은 주스로 혹은 수주로서 나오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 여기서 한 번씩 퀀텀 정보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잠깐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거죠. 2분기에 어느 업체들이 잘 나왔냐면 엔진 업체들. 엔진. 엄청 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재 쪽에서도 엔진 업체들이 기존 컨센 대비해서 거의 30%, 40%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추세도 역시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완성 조선소들이 컨센 부합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좀 더 정당화 되려면은 추가적인 수주 한 번씩은 미국에서. 근데 이게 뭔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목소리 톤 자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곧 나올 것 같은데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아까 정상회담 일정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마도 협력상으로 한 번씩은 나올 가능성이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리고 있는 편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급등세를 보이면서 조선 관련 전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뭐 이거 말고 또 주목할 만한 조선주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회사들 실적 좋은 거 기자재 업체들 좋은데 다소 급하다라는 거 다소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을 매매할 때 팁은 원래 좋았는데 다소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치가 어느지 알고 하는데요. 엄청 오르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 천천히
그런데 각 회사별로 밸류에이션 한번 열어보고 레포트를 열어보시죠. 그 나온 내용이 3분기까지도 이연이 될지 아마 근데 올해 나오는 거는 2, 3년 전에 수주받은 내용이 지금 이익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꺾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적당한 수준까지 빠지는 걸 보고 나서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 싫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ETF 분할 매수. 차라리 조선 업종을 모아놓는 ETF들이 세네 종류가 돼요. 그리고 에버리지 ETF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의 뭐 입맛에 맞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ETF도 가능하거든요. 얘기 나온 김에 ETF 조금 강조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소위 주식을 털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개별 종목이에요. 개별 종목이 그거가 먼저 꺾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편하게 최근 입장에서 제가 오늘 기준 말씀드립니다. 하나오션이 빡 꺾였어요. 많이 올랐던 게. 그러면은 그 전까지 시장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하나오션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꺾이고 있으니까는 제일 세게. 그거 팍 꺾이면은요 많이 올랐으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그날의 기초 체력, 그날의 컬러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하나오션이 짱이죠. 왜냐면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고 MR로부터 시작해 필리존 다 좋으니까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꺾이게 된다면 많이 오른 거가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실적 발표 다 끝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내러티브가 있을지 모르는 컨셉은 여기서 저는 컨셉을 LNG로 잡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LNG 선에서 파생된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오히려 차라리 그런 식으로 천천히 분할매수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선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컬러가 있으니까는요. 잘 고민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는 중동, 동남아 가스 발전까지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한미 협상에 원전 분야가 포함되면서 하반기 기대감도 역시나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원전을 얘기를 할 때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여태까지 수주만 받아는 너무 비싸다.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올해 PER 한 6, 700배 나올 거예요. 비싸죠. 비쌉니다. 네네. 비싼데 주가가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해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된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AI죠. AI 낙수 효과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주라고 얘기를 할 때 AI 낙수 효과 혹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뭐 하이닉스 얘기할 때도 혹은 어디 얘기할 때도 AI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빅테크들이 계속 캐파 투자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부족은 계속되고 있고 이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큰 원전 발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아시아의 전체 업체들의 TAM이라고 그러죠. TAM 합치더라도 미국 쪽이 조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질문처럼 한미 협상 분야의 원전 분야가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게 돼서 구체적으로 된다면 우리의 원전 팀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많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국가 수주하다가 미국 수주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밸류에이션 주는 거는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에 소극적이었던 독일, 일본, 원전 완전 싫어했던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지금 원전으로서 한 발씩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처럼 밸류를 보고 좀 싼 종목들 찾아다니는 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가파르고 다소 좀 비싸 보일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즌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적 발표가 2분기 거의 끝날 시즌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9월 초 중반, 적어도 10월 초까지는 소위 내러티브가 발동되는 시즌입니다. 내러티브가 발동되는 시즌의 특징은 뭐냐면, 뭘 매매해야 되냐면, 뉴스 많이 나오는 거. 그렇죠.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가, 이거 실적 때문에 기관들이 혹은 외국인들이 팔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매매해도 되는 시즌이긴 합니다.
이게 아마도 요런 얘기는 저만 알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은 이게 시즌별로 나눠서 매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내러티브가 발동되는 구간이긴 하니까 해볼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알죠. 제가 왜 이게 지금 처음에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대개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5월 달, 6월 달 내리 올랐거든요. 그런데 왜 빠지지 않고 지금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 생각하신다면 그 판단은 여러분들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주목할 만한 또 원전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내 입장에서 두산 에너지를 빼놓고는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혹은 현대건설 같은 기존에 올랐던 원전이 기반이 돼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약간은 건설주들이 있는 종목들이 좀 약화되고 있어요. 요거는 뭐 이 내용은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밸류를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이전처럼 같이 건설주가 스친 종목들이 원전이 스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제 색깔은 좀 바뀔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좀 비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본주를 매매해야 됩니다. 부산에밀 그게 좀 맞을 것 같고 본주를 매매하되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전 N 전력기기 ETF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A의 낙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전력기기 원전은 비슷한 결이긴 하거든요. 미국 입장에 미국 종목들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물론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해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원전은 비싸요, 다소. 근데 전력기기는 실적이 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답보되어 있는 이 시즌에서 매매를 할 때는 충분히 두 개 해치할 수 있는 섹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ETF가 있으니까는 종목들 열어보시면 좋은 종목들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오늘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소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현장에서 권유를 좀 해보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낯설다고 안 하시는 편이 커요. 안 해봤다. 네. 그리고 이런데 제가 ETF는 저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옛날에 내가 한 종목과 그 얼마나 먹어 이렇게 ETF 많이 안 올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오히려 내가 그 섹터를 꾸준하게 들고 있으실 거는 적은 변동성이 꾸준하게 오르잖아요.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주식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오히려 ETF가 많이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을 선택하는 여태까지 제가 항상 왔을 때 말씀드린 게 종목을 어떤 섹터를 고를까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거든요.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내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정책들 대주주라든지 분리과세 세율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 때와 나왔을 때의 시나리오를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우리가 우호적으로 예를 대주주만 얘기해 볼게요. 대주주가 현실화됐을 때 50억이 유지가 됐을 때 혹은 100억으로 높아졌을 때 그때 뭐가 좋겠습니까? 코스닥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코스닥에서 2차전지도 뭐 빠졌다가 올라왔지만은 바이오. 그러면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나는 바이오를 해야지 라고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책별로 수혜 섹터가 워낙 극명하게 갈리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분리과세 세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배당주들, 은행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여러 고배당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정책별로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미리 해보시는 거죠. 이 정책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일부를 미리 사놓는 거죠. 될 것 같으면. 그리고 현실화됐을 때 더 사는 거죠. 왜냐면 아마도 다 쳐다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NXT 아시죠? 우리 투자자분들. NXT에서 10% 이상 갭으로 시작할 겁니다. 만약 그 정책이 저녁 때 나갔다. 그러면 못 잡아요. 물량이 있어야지 더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량이 없으면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 제가 어떻게 답을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상력이라든지 우리 여러분 주식도 어쩌면 일종의 상상과 기대의 영역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다면은
전략적으로 일부 들어가서 더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의 트레이딩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도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이 부러지면 어디까지 부러질까? 이것도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스닥은 신고가인데 여기서 PR 계수가 지금 20배가 넘잖아요. 지금 미국도 비쌉니다. 네. 근데 비싼데 싼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될까?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미리 생각을 해야지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더 살 수 있거나 혹은 우리가 신규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라든지 TV 뭐 다 보면 아시잖아요. 빠지면 더 빠진대. 이 큰일 났다. 현금 확보해라. 120포인트 빠진 날 현금 확보하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땐 사야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100포인트를 맞았다 했을 때는 하다가 손절밖에 안 나가는 이런 상황이 항상 보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책적인 부분, 미국의 위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현금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주의긴 하거든요. 그렇죠?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주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을 팔면 현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건 다 팔았잖아요. 왜냐하면 수익이 난 것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가 난 것들이라는, 혹은 플러스가 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얼만큼 대한 거를 내가 현금화를 해서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8월, 9월 넘어가서 정책적인 부분만 잘 풀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 되게 좋게 봅니다. 엄청. 잘 풀릴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근데 풀리지 않더라도 저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조방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별로 상관이 없는 구조적인 성장 섹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저는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런 뭔가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 내가 이걸 공부할 때 이게 좋아. 그러면 내가 더 살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한데, 미국도 AI가 좋아서 지금 엔비디아, 애플 이런 것들 지금 내리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보면은 전력기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빠진 거 허다해요. 딱 짱짱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단단하게. 거기는 실적도 되고 내러티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미리 들어가신 분들 아니면 지금 못 삽니다. 올랐기 때문에. 밑에 50% 올랐거든요. 새로 다시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혹은 내가 그쪽에서 빠지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스터디가 돼 있어야지. 이렇지 않습니까? 3200이 지금 다소 어설픈 구간대예요. 지금 주식이. 지수도 그렇고.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 발현됐을 때, 되지 않았을 때,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미리 시나리오를 써놔야 이 다음에 내가 대응을 하고, 주식이 또 그때 내가 살아 있어야지. 정책적인 부분 실망 나왔다가 다시 좋아질 때, 그럼 우리가 또 수익을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손을 놓지 않고 시장에 저희 채널 같이, 저희 방송을 같이 보신다면 충분히 저는 대응 가능한 시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가지고 또 적절한 현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응을 해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게 맞아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사실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항상 뭐 나의 그런 심리와 좀 반대로 내가 어려운 거 해냈을 때 사실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부장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현금을 적절히 확보해 놨다가 오늘 말씀해 주신 돈이 될 만한 중요한 섹터들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산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